2부의 주제는 따로 화려한 성장주 스토리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화려한 성장주 스토리의 결말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자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뭐 준이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성장성이잖아요, 그죠? 성장하는 주식 사실 투자라 뭐 2천에서 3천 간 거는 다 성장주들이 그런 거죠. 동학 개미 운동과 성장주들의 콜라보였죠, 완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시가총액 뭐 2위까지 갔나요? 에코프로비엠 2위까지 갔죠. 그쵸, 2위까지. 네. 이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화려한 대한민국의 성장주 스토리의 어떤 뭐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뭐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차트 좋아한다니까 자꾸만 차트를 띄워드리게 되네요. 자, 이건 네이버 차트예요. 네이버 차트.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카카오는 반등 나왔을 거예요, 오늘인가? 오늘 반등 나왔네요. 나왔죠. 나왔는데 카카오 이런 거. 자, 이제 에코 프로그램. 야, 이 월봉, 주봉, 일봉. 코스피 차트 같이 가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이게 이제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성장주가 되었습니다. 주봉 보니까 실감 나네요. 그죠?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와. 이게 2020년에는 얼마였냐면은 4만원, 5만원 했네요. 2020년 초 4만원, 5만원. 이게 지금 48만원, 49만원 간 거예요. 2년도 안 돼가지고 10배 된 거예요. 10배.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아시겠죠? 대단했어요, 진짜.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에코프로비엠을 가져왔냐면은 증권방송에서 그냥 오르니까 그냥 매 시간 떠들더라고. 매 시간. 저도 떠들었는데. 배터리. 네, 그러니까 막 집중 분석하고 했죠. 50만 원 가고 막 여기다 또 에너지스트 목표가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저희가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했을 거예요, 조금. 그랬더니 그 악플이 막 네가 뭘 하는데 에코 프로필 네가 뭘 조정을 하냐. 얘기하냐. 자, 화려한 성장주 스토리를 유일한 경제 TV 관점으로 간략하게 좀 스피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그 PBR은 20배예요, 20배. 지금 빠져가지고 한 18배, 뭐 18점 몇 배 이제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빠지기 전에 20배까지 갔어요, 20배. PER이 아니라 PBR이 20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 성장주니까. 네, 묻지만 가는 거예요. 뭐 PBR이 뭔 의미냐? 2년치, 3년치 내다보고 PER 순위 가정해가지고 PER 배수 20배, 30배, 40배 때려가지고 목표가 잡는 게 애널리스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항상 PBR을 봅니다. 성장주도. 그래서 PBR이 PER처럼 20배, 30배 하는 바이오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어요. 2차 전지주가 있어요. 부품주들, 수소 관련 부품주들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찰만큼 찼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숫자. PBR 20, 30 되는 거를 성장주가, 이거는 뭐 전문가가 추천하고 유튜버가 추천한다, 성장주야, 질러.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골로 갑니다, 골로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20년에 가까운 어떤 관찰의 어떤 결과입니다. 이거는 어김없어요. 나중에 가더라도 크게 조정받고 갑니다. 근데 그 큰 조정 구간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정점은 그거 있죠. SK 이노베이션하고 9일날인가? 공시가 났어요. 공시가. 10조 1000억 규모의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이게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한 해 매출이 1조 원이 안 되는 회사가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한 거죠. 묘하게. 이제 그때가 이제 크나큰 조정이 나타난 시기였어요. 예.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 보면
공시가 그때 있었는데요. 일봉을 보면 네.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쵸? 에코프로비엄 뭐 연일 그 검색 뭐죠? 인기 순위 1위였잖아. 그죠? 계속 뭐 제라트했죠. 장난 아니었죠. 에코프로비움이었다가 최근에 뭐였더라? 제가 알 정도였으니까. 네.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뉴스예요. 분명히. 근데 동시에 뭘 봐야 된다?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얼마만큼 붕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이제 연말까지 남은 배터리 발주 프로젝트 규모가 115조 원 수준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나 이런 회사, 한국 회사들이 얼마나 더 수주를 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한 그 성장의 스토리 이면에 이 에코프로비엠 이 그룹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인적 분할, 그다음 주식 수합,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그거를 대놓고 했어요. 예전에 했죠. 아니, 이거 올해 했어, 올해. 그러니까 예. 올해 좀 5월, 뭐 6월, 5월 뭐. 그때 경에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에코프로라는 지주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에코프로 HN인가? 그 자회사 있잖아. 맞아요. 인적 분할했잖아. 거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하고 이제 수합을 해. 그래서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지주회사는 에코프로야, 에코프로. 그 지분율이 48.24%예요. 자, 근데 에코프로의 자, 한번 지분율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지분율. 이제 인적 분할한 에코프로.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이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동채 회장이라는 회장의 지분율이 이게 지주회사인데 13.1%밖에 안 돼요. 지주회사인데. 그런데 인적 분할된 똑같이 지분대로 분할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에코프로 HN의 이동채 회장의 지분도 똑같아. 13.11%.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HN이 612만 주 공개 매수를 지금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규모냐면은 전체 주식의 40%를 공개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대가로 에코프로 주식을 637만 주를 발행해서 에코프로 HN의 그 주주들한테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코프로의 대주주인 이동채 회장은 지분율이 이제 더블 이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인 이 지분은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싹 사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에코프로의 최대주주 지분이 이제 배가 되는 이런 인적 분할의 마술을 또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좋고 그 덕에 주가가 열심히 올랐죠. 뭐 지난 2년 가까운 시간대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회사인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보니까 저도 에코프로 H에는 무상증자도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 주주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좀 덕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관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인적 분할과 그 자회사와 이 어떤 이동철 회장과의 어떤 주식 수합 이런 것들은 뭐 이동철 회장은 지주회사인 에코프로의 주식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에코프로 HN의 주식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회사한테 모회사한테 넘기고 대신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회사 요건이 있잖아요.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충족하는. 요것도 이제 충족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인적 분할과 뭐 주식 수합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 주비보를 해치는 그런 자본거래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동철 회장은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한테 넘기고 모회사는 모회사 지분을 새로 발행해서 이동철 회장에게 증자 형식으로 그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뭐 무슨 에코프로의 뭐 회장님이 뭐 불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합법이라는 거야. 이게 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이야, 합법. 합법을 잘 하신 거죠. 왜냐하면 돈을 안 들이고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배가시켰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그건 여러분들이 뭐 능히 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성장주 스토리, 대한민국에서 성장주 스토리 저는 너무 좋다 이거예요. 너무 좋다. 근데 이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이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기대는 해요. 이런 에코프로비움 같은 회사들은 기존의 이제 대기업 재벌 회사하고는 다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버넌스가 막 무상증자 200% 300% 때리는 거 보면 그래도 어떤 비지배주주 소수주주들을 많이 의식하는. 왜냐하면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존의 재벌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반발이 얼마나 좀 심할지를 아니까 뭔가 좀 약간의 좀 색깔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2차전지 대표적으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오늘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그런 성장 가도 너무나 좋잖아요. 좋죠. 어마어마했죠.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소수주주들이 이제 동참을 했고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문제는 일종의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에 관한 문제고 주주의 평등권에 관한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이 매우 좀 이제 공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어떻게 했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합병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합병이냐 이거지. 누구를 위한 합병이냐. 그래서 그러면 성장의 과실이 누구한테 많이 가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그 회장의 두 아들 그죠? 지금 경영을 지금 잡으셨잖아요. 합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좋아. 성장은 좋아요.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 좋단 말이에요. 바이오, K바이오, K배터리, 뭐 K스틸 요새 뭐 철강 뭐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요새 많더라고. K팝, K 뭐 얼마나 많아요. K 콘텐츠, 네. 오징어 게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잘해서 성장 스토리, 성장의 꽃이 뜨거운 그런 회사들이 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다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크게 그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라고 하면 그거를 명심하시고 성장주 투자를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의 그 흠결, 그 공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성장주 스토리가 이제 좀 흔들리면 매우 심하게 조정받을 수 있어요. 아까 강상우 PD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공급 대란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K 배터리도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서도 뭐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면은 결국 석탄 시대로 석유 석탄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결국 중국이 호주한테서 지금 석탄을 들여왔어요. 지금 공기 깨끗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러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막 석탄 석유 가격 엄청 오르고 있잖아 지금요. 네. 결국은 석탄 석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얘기를 전에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뭐 공급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은 뭐 수요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이 가격 상승이 진정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제조업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에 막 꽂혀 있는 제조업체들 치명적이죠. 상당히 좀 뭐랄까 야 이게 좋은데 적자가 나는 최근에 지금 자동차 주가가 완전 박살나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뭐막 20만 원 깨져가지고 박살나고 이러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는 지금 네, 뭐 차를 못 만들고 있다는데 다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고 되더라도 비싸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팔아도 적자가 나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성장주 같은 투자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그 기스가 난다 하잖아요. 기스가 나. 네. 그러면은 핑계가 생기면 무섭게 빠져요. 이게 핑계가 생기면 정말로. K바이오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어떻게 돼요? 빠질 때 가장 무섭게 빠지잖아. 가장 무섭게. 막 머크가 뭐 치료제 하나 좀 뭐 개발했다 그러니까 막 백신주들 막 무섭게 빠지잖아요. 네. 자, 그게 그렇게 빠뜨릴 일인지도 참 그러겠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정인 것 같아요. 그동안 오른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무섭게 빠지니까 힘든 거죠. 자,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 BM, PBR 20배 신화를 쓴 에코프로 BM. 제조업체에서 PBR 20배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IT,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가능해. 왜냐면 워낙 좀 이렇게 장치도 좁고 자산이 많이 안 들거든. 근데 제조업체는 사실은 자산이 기본적으로 있잖아. 네. 장치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데가 PBR 뭐 자산 대비, 순자산 대비 20배를 간다? 이거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런 신화를 쓴 거야, 지금. 이게 뒷받침되려면 저는 이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관한 문제.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인적 분할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공개 매수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죠? 주식 수합까지 앞두고 있는 거야, 지금. 될 거야, 이제. 예. 그런 마당에. 그러면 이제 우리 저 회장님은 돈 안 들이고 지주회사 지분을 이제 배가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아시겠죠? 네. 하여튼,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의 지주회사. 여기도 참 지배구조가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더 한번 깊게 한번 뜯어볼 생각이 드네요.
아주 재미난 사례 같아요. 자, 2부 간략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성장주의 스토리, 대한민국만의 성장주 스토리. 고맙습니다.